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런 중국어 HSK 강사 심희연입니다. 선생님 여기 선 이유는요. 제가 서니까 여기 다 가려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오늘 5급 바로 5월 20일이에요. 5월 20일이니까 바로 얼마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지금 녹화는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녹화 날짜로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미 문제를 블로그 홈페이지에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오늘은 독해 영역의 3부분입니다. 굉장히 빡친 문제들 있잖아요. 막 이만하고 막 그죠? 문제 지문 길이 이만하고 문제는 4개나 달려있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요. 어휘보다는요. 여기서는 몇 개의 어휘들을 모르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해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긴 지문을 독해하고 문제를 풀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 강의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문제 얼른 여러분 다운 받으셔가지고 빨리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간 빡치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문이 거의 이만큼 이 바닥을 깔고 있고 그 다음 밑에 문제가 4개씩 달려 있는데요. 4개씩 달려있는 문제 몇 개 나오나요? 네, 5개의 지문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하나당 1분씩으로 생각한다면 약 20분 정도 만에 독해 3부분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빠르게 독해문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먼저 순서부터 정해드릴게요. 순서! 무조건 문제 본다. 네, 저 무조건 문제들을 봅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안에 있는 지문이 어떤 내용일 것이라는 걸 미리 약간 캐치를 합니다. 그죠? 긴장감을 좀 덜어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 저 머리 앞에 네, 그죠? 여기 서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본론 부분 빼놓고 바로 마지막에 있는 네, 결론 부분을 들어가셔서 바로 여러분 드라마를 거꾸로부터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1일 드라마 같은 거 왜 사실 앞에 중간에 하나도 안 봐도 1회 보고 마지막 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괜히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보면 거의 중간 줄거리는 다 아는 드라마처럼 여러분들 지문도 처음과 끝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세요. 71번에서 74번까지 문제를 보니까 3个孩子라고 나와 있어요. 3个孩子 3명의 아이라고 나와 있어요. 3명의 아이가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다음 문제 보니까 第二位母亲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3명의 아이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머니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관위가 되어 있으면 이 친구만 찾아서 그 지문만 보고 문제 푸시면 돼요. 요런 건 좀 쉬운 부분이죠, 그죠? 다음 보세요. 73번 보시면 네, 第三位母亲让孩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지문만 찾아가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제를 묻거나 아니면은 네, 주로 제목을 달아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주제를 찾아달라고 하는 거는 가장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 주요한 내용을 메시지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제목을 달아달라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금 더 함축적인 어떤 내용들,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 요런 걸 검색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最适合最上文标题的是 하고 나와 있는 4개 중에서 가장 함축적으로 어느 한 부분 안을 담지 않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단락이 끊어져 있죠? 요 단락은 바로 1번. 바로 第一段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은 항상 먼저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有三个孩子在树林里玩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요라고 하는데 요게 뭐뭐 하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연동문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그냥 어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어떤 一个人, 有一个人 하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 의미 없어요. 3个孩子 어떤 3명의 아이가 숲에서 노는데 都不小心 조심하지 않아서 让树枝 하면 나뭇가지네요. 그죠? 挂破了 요거 결과본인데요. 挂가 여러분 걸다잖아요. 걸려서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거나 좀 깨진 거죠. 그죠? 근데 요건 찢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挂破了裤子 바지가 어디 나뭇가지에 3명 다 찢어졌나 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랑은 뭐뭐 하게 하다의 랑이 아니라 베이. 예, 베이의 대신, 그죠? 베이 대신에 쓰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베이랑 베이자문에서 피동문인데 베이 말고 랑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볼게요. 面对 뭐를 면하고 裤腿上的破洞和孩子不安的脸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죠? 面对 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바지에, 그죠? 바지 가랭이겠죠. 그죠? 裤腿上的破洞 깨진 바로 그 깨진 게 아니죠. 찢어진 그 틈 구멍과 孩子不安的脸이라고 했으니까 아이가 불안해하는 얼굴을 면하고 그거에 마주하고 그거에 대해서요. 三位母亲 3명의 어머니는 用 뭐로 不同的态度 여기까지네요. 그죠? 뭐뭐로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태도로 处理了 처리를 했어요. 这件事情 이 일들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 나왔는데 뭐냐면 같은 장소 树林里 玩时놀 때 发生了什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3명의 아이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될 거예요. A번 迷路了 길을 잃었다. B번 吵架了 말다툼을 했다. 发现了山洞 산에 동굴을 발견했다. 같은 똥인데 너무 다르네요. 把裤子弄破了 바지를 어떻게 했어요? 네, 찢어지게 했다, 해지게 했다가 되겠네요. 이해 가셨죠?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第一位母亲이라고 나왔고 첫 번째 엄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별로 상관없겠죠?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엄마예요. 두 번째 엄마에 대한 72번 질문이 있었어요. 그쵸? 두 번째 엄마에 대해서 72번 문제. 그럼 먼저 여기는 두 번째 단락 아니에요. 세 번째 단락이에요. 세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엄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보시면 关于第二位母亲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어머니에 대해서 먼저 읽어볼게요. 두 번째 어머니는 不打 때리지도 않았고 不骂 욕하지도 않았어요. 뭐뭐的그냥 가만히 조용히 把那个破洞 그 무엇을 바로 찢어진 구멍을 一针一线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한 땀 한 땀 이런 표현처럼 한 바늘 한 실 그러니까 즉 한 땀 한 땀이란 얘기죠. 一针一线을 펑은 꿰다예요. 실로 이렇게 꿰매는 거를 펑이라고 그러고요. 다음에 부는 뭘까요? 여러분들 부라고 하면은 바로 뭔가를 채우다, 메꾸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돼요. 보충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근데 부하오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보충해서 다 이렇게 애기 옷을 다 이렇게 꿰매준 것 같아요. 그죠? 裤子上 바지에 뭐를 남겼나요? 留下了 남겼어요. 针线的痕迹 흔지는 뭐예요? 흔지는 바로 흔적이 되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엄마에 대한 것은 바로 아래에서 OX를 할 건데 很平静 平静 뭐예요, 여러분? 좀 평안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차이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안징입니다. 안징은 소리가 매우 조용해서 여기 집이 매우 좋아. 왜냐하면 环境特别好 很安静, 很干净 매우 조용하면서 깨끗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안징 가능하죠. 빙징은 내면의 조용함이에요. 즉 마음이 굉장히 평온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빙징, 평정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很平静하다, 괜찮죠? 뭐더 이런 표현들하고 잘 맞고요. 때리지도 혼내지도 않았대요. 그 찢어진 바지 구멍에 대해서도. 자, B 볼게요. 批评了 혼냈대요. 孩子 아니죠. X. C번 对孩子很严格 아이에 대해서 매우 严格 엄격하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리지도 혼내지도 않았으니까 给孩子买了 애한테 사줬어. 새 바지.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그쵸? 네, 그러지 않았어. 꿰매줬어요, 그쵸? 그리고 거기다가 자국도 남았어요, 그쵸? 이해 가셨죠? 여기서 정답은 바로 A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되셨나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보니까 第三位
무친이라고 냈어요. 여기 네 번째 단락이 맞죠? 그죠? 네 번째 단락은 세 번째 어머니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73번의 문제가 세 번째 단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문제를 하나 해결할 건데 느끼셨어요? 앞에 있는 문제는 굉장히 차례대로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충분히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문에서 쏙쏙 찾아가는 게 굉장히 편리하시고 정답률도 높으실 거예요. 가볼게요. 第三位母亲은 面对孩子裤腿上的破洞 여기까지 뭐에 직면하여? 아이의 바지가 아니라 바지 가랭이에 생긴 그 찢어진 구멍에 대해서 安慰孩子 안웨이가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안심시키고 위로해줬어요, 애한테. 괜찮아, 不要紧. 没关系就不要紧. 괜찮아. 哪个孩子不贪玩? 탄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탐하다의 탄자예요. 어느 애가 탐하지 않니? 노는 걸 안 탐하겠니? 라는 얘기예요. 네 나이나이说 너희 할머니가 그러는데 네爸爸小时候 너희 아빠는 어릴 때比你还调皮呢. 调皮는 여러분들 말괄량이 뭐 약간 말썽꾸러기, 굉장히 개구쟁이 이런 거를 형용사로 가지는 거예요. 하이는 여기서 껑의 의미가 있어요. 더욱이는 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아빠가 너 어릴 때보다 너희 아빠는 너보다 훨씬 더 굉장히 더 개구쟁이였어.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他把孩子的裤子脱下来 아이의 바지를 脱下来 벗겨서요. 用裁线 뭐로요? 채색실로 在破洞上 바로 그 찢어진 구멍 위에다가 시우 뭔가 달라졌어요. 시우는 자수하다예요. 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펑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꿰매는 거면 시우는 그 위에 이렇게 약간 십자수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자수를 하는데 또 이를 생략된 상태고요. 하나에 漂亮的小红花 아주 예쁜 작은 빨간 꽃을 자수를 놔줬대요. 好像 마치 原本 원래부터 那里就有一朵花 거기에 한 송이의 꽃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죠? 다음 마지막 孩子笑得好开心 아이는 웃었는데 매우 즐겁게 웃었다고 합니다. 문제 보시면 第三位母亲让孩子 어떻게 했어요? 充满自信 자신감을 충만하게 했다. 更加独立 더욱더 독립적으로 하게 했다. 뭔가 불안하죠, 그죠? 다음, 懂得珍惜, 懂得珍惜라고 하면 아끼다 이런 거를 알게 하다. 学会服从,服从은 복종을 배워서 하다 이런 얘기인데 D번 당연히 아니겠죠. 更加独立, 독립적이다 아니고요. 뭔가를 아끼는 걸 이해하겠다. 꿰맸으니까 저기다가 그런 거는 사실 다 똑같지 않나요? 두 번째, 세 번째 엄마가 다 똑같았어요. 그죠? 다음 충만지신 요게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마지막 단락이긴 한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不同的结果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고 점 2개 돼지코처럼 콕콕 돼 있죠. 거기 요 문장 부호 다음에는 설명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다, 결과가 궁금하면 그 다음 내용을 콕콕 되어 있는 대를 읽어주시면 돼요. 볼까요? 第一位 빼고요, 그죠? 第一位 빼고 第二位 어때요? 第二位 어때요? 第二位는 뭐 빙빙장장, 뭐 평범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세 번째 엄마한테 가볼게요. 보시면 단락만 봐주세요. 제일 마지막 단락에 중간 허리쯤에 있어요. 중간 허리쯤에 세 번째 엄마는 하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第三位母亲是最优秀的 가장 우수한 이라고 했어요. 가장 우수한 教育家 교육가입니다. 他用 뭐로요? 裤子上的花朵 여기까지. 바지 위에 있는 꽃송이로 바로 치파러. 치파는 뭐예요? 바로 일으켰다. 뭔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거나 왠지 영감을 불러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필이 안 왔어 이런 느낌으로 启发了孩子的美好的想象 아름다운 상상력을 불러오게 했다 이런 얘기죠. 他脸上灿若朝阳的微笑 여기까지. 그녀의
얼굴에 있는, 여러분 어려우면 안 해도 되는데요. 요건 어떤 미소냐면요. 찬이 찬란하다의 찬자죠. 찬란하신. 찬란한데 루, 마치 뭐뭐와 같다의 루와 같은 의미예요. 뭐뭐와 같다. 뭐와 같을까요? 짜오양.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런 미소라고 하네요. 아침 햇살만큼 찬란한 미소는 给了孩子 아이에게 줬어요. 更多的宽容 더욱더 많은 관용을 주었다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단어만이 어렵지 사실 문장으로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让孩子 아이로 하여금 在成长的路上 성장하는 길에서 充满自信 예, 여기 나왔죠. 그죠? 바로 뭐예요? 자신감을 충만하게 하며 并또한 富有创造力 富有는 부유하게 하다, 많이 만들어준다, 뭐를요? 창조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위쪽에 넘어가 보면 아까 전에 세 번째 엄마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총만즈신이에요. 여기서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었지만 엄마의 세 번째 엄마의 행동과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나왔던 내용에서도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었어요. 그쵸? 이해 가셨죠? 마지막에 엄마는 아이로 하여금 让孩子充满自信 그래서 바로 73번의 문제는 바로 A번으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마지막 단락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단락과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볼게요. 同样的问题 똑같은 문제입니다. 因为用了3种不同的解决方法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죠? 무엇 때문에? 세 종류의 서로 다른 해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就导致了 导致는 뭐예요? 초래했어요. 뭔가를 초래했는데 不同的结果 서로 다른 결과를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가볼게요. 첫째 엄마랑 둘째 엄마 읽어보도록 할게요. 거의 마지막이니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하도록 할게요. 第一位母亲 첫 번째 어머니는 让孩子感到 아이로 하여금 느끼게 했어요. 恐惧和失望 공포감과 실망감 첫 번째 엄마의 행동을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알 수는 있겠죠. 그죠? 나 쪼바바다 쪼바바 뭐예요? 우글쭈글한 주름이 막 지금 그죠? 쭈글쭈글하다 이런 얘기라 우리 발음 비슷하잖아요. 쭈글쭈글해. 쪼바바. 다른가요? 그죠? 쪼바바다 쿠토이. 바로 뭐예요? 우글쭈글한 그런 바지 가랭이는 就如同 뭐와 같다? 母亲脸上 엄마의 얼굴에 写满的愤怒 엄마의 얼굴에 가득 쓰여진 분노와도 같았대요. 그 우글쭈글한 바지, 뭔가 바지에다 무슨 짓을 했나 봐요, 엄마가. 그런데 거기서 그 엄마의 얼굴에 뭐와 같다? 막 있는 분노와 같았다라는 얘기죠. 孩子不得不活在 하는 수 없이 어디에 살아야 돼요? 活在哪里?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죠. 活在今天 오늘을 살아야 한다. 不要活在明天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活在母亲 强制的愿意中 여기까지 엄마의 강압적인 강제적인 그러한 희망 속에서 살아야 하고 까지가 나왔어요. 한다. 第二位母亲는平平常常 좀 평범했어요. 일반적이었어요. 孩子得到的是 아이가 얻은 것은 핑핑장창은 약간 성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엄마는 굉장히 최저점이면 핑핑장창은 그냥 쏘쏘 그냥 그럭저럭이다. 요 정도. 이거 顺其自然的顺其自然 자연의 그냥 순리에 따르다. 이치와 순리에 따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지? 캐세라세란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그냥 자연의 순리에 따르다.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 그 드라마 있었대요. 몇 년 전이라더라.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캐세라세라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는 顺其自然이라는 제목으로 나갔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자연에 순응하는 그냥 순리 이치대로 사는 그러한 생활 환경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환경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엄마는 보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그대로죠. 그래서 가장 우수한 교육가로서 바지에 있는 꽃송이는 아이의 아름다운 상상을 불러일으켰고 그녀 얼굴에 찬란하기가 아침 햇살과 같은 미소는 아이로 하여금 더 많은 관용을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성장하는 길에서 자신감을 충만하고 또한 창조력을 더 많이 불러오겠다. 在我们现实生活中 여기가 최종적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의 정말 현실 생활 속에서 第一种母亲不少. 첫 번째 종류 엄마는 적지 않아요. 그죠? 막 혼내고 그런 사람인가 봐요. 第二种母亲不多. 두 번째 같은 엄마는 많지 않다라고 했고요. 我们缺少的是 우리에게 부족한 건 第三种母亲 세 번째 종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제목을 달아보면 나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하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요. 세 종류의 어머니를 보여주면서 이 어떻게 아이를 교육하는지 방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결론을 도출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굉장히 주관적이라 약간은 빗나갈 수 있어요. 두 번째, 成长的教训, 성장의 교훈이라고 하면 딱 요 예를 가지고 숲에서 찢어진 바지 하나를 대하는 엄마의 세 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범위가 너무 넓어졌죠. 너무 객관화, 너무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세 번째, 家庭的温暖, 가족의 따뜻함이라 그랬어요. 역시 주제가 빗나간 거 보이시죠? 가족의 따뜻함. 엄마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第二, 裤腿上的小红花. 그죠? 어때요, 여러분? 바지 가랭이 바지단에 있는 작은 예쁜 꽃, 뭐 붉은 꽃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意味什么? 무엇을 의미했나요? 바로 세 번째 엄마가 한 행동이었고 그 어머니는 교육가로서 그 꽃이 아이에게 영감도 불러오고 굉장히 좋은 교육의 예로 들려줬잖아요. 그래서 바지에 새겨진 작은 꽃, 요게 바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저희가 단락 모두 다 해석을 했는데요. 중간에 첫 번째 엄마 부분만 해석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만 해결을 하고 제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서 보면 네, 문제가 나왔었고요. 첫 번째 단락 넘어갔었고요. 두 번째 단락 여기였죠, 그죠? 第一位 母亲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만 여기 읽을 필요도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해볼게요. 그죠? 第一位 母亲大声教训了孩子之后 언제 이후에요? 아이에게 큰 소리로 야! 막 혼낸 거죠. 예, 혼낸 다음에는 用一根 한 줄에 线绳, 线绳이 뭐냐? 밧줄 같은 거, 줄 같은 거예요. 그냥 실도 아니고 像系麻袋一样 찌가 매다예요. 마다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커피 있죠? 원두 담는 그 마대 같은 거 아세요? 그거를 묶는 것처럼 이란 얘기죠. 像系麻袋一样把那个洞破,破洞이네요. 그 찢어진 구멍을 짜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게 옷이 여기가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묶어버린,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선생님 머리 묶듯이 이게 짜 더우파거든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찐 꼭꼭 맸다는 거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整条裤腿 전체 다 그 바지의 그 부분이 因此 이러하여서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显得 뭐뭐해 보였을까요? 皱皱巴巴 매주 우글쭈글해졌었다. 아까 전에 皱巴巴가 요 바지를 형상을 보고 얘기한 거였나 봐요. 破洞是没有了 구멍은 없어졌는데 이 얘기요. 是는 강조가 됐어요. 破洞是没有了是没有了取而代之 取而代之 여러분 별표 할까요?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원래는요, 여러분 분명 이런 단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取代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A는 取代 B예요. 그럼 뭐냐면 지금 요 取代 잘 보이시죠? 대신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A는 B를 대신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컴퓨터는 여러분 종이와 펜을 대신했어요. 那么电脑取代 笔和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런 것처럼 取而代之 하면
그것을 대신하여 뭔가 이렇게 있던 거를 빼고 대신한 것이 바로 取而代之的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取而代之的那个节 그 매듭이고요. 却向孩子撅起 쥐는 뭐냐면 쥐주의예요. 원래 이렇게 쥐주의라고 하면 입을 내미는 거죠. 왜 애기들 보면 삐져가지고 입 쑥 내밀잖아요. 입이 대빨 나왔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쥐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쥐치더 小嘴 마치 그 매듭을 묶어 놓은 게 애기 입이 이만큼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孩子也因此 아이도 따라서 受到严厉的警告 아이는 어떤 걸 받았어요? 엄격한 바로 교훈을 엄격한 경고를 교훈이 아니죠. 경고를 받은 거죠. 다음부터 뭐 이런 거죠. 今后再也不准到树林里玩 오늘 이후에 절대 숲에 가서 놀지 마 이렇게 된 거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경고라고 표현을 해줬네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단락은 크게 정답하고는 연관 없었지만 좀 해석을 해보면 재미가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엄마의 행동과 두 번째 엄마의 행동, 때리지도 혼내지도 않았던 좀 밋밋한 이 행동과 세 번째 엄마는 바로 굉장히 아침 태양과 같은 미소로 아이에게 이렇게 혼내지 않고 오히려 더 아이가 좀 위로를 해준 거죠.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너무 혼내지 않은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결론 제목까지 하면 바지에 그려진 바지에 있는 바로 작은 꽃 요게 제목으로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답은 DAA D번이 되겠고요. 여기 전체적인 문장을 할 때 사실 여기 중간에 본론에서 한 3개 정도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거의 읽지 않아도 됐었고요. 그죠? 뭐 그냥 어느 정도만 보면 됐었고 거의 다 정답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지막 단락과 첫 번째 단락에서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독해를 할 때 가장 먼저 문제 읽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마지막 단락을 읽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세요. 그리고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두리뭉실해버리면 독해 실력이 늘지 않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방금 선생님 한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무슨 단어일까? 내가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차라리 거기에 걸쳐진 글자 다 찾으세요. 다 찾으면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이해 가셨죠? 그죠? 저희는 5급 베이직 강의와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6급 베이직 강의와 교재는 계속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5급 방금 했던 것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그리고 조금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에어클래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동영상 플랫폼이고요. 저희 아이런 중국어 저 심희연의 강의는 그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5월 20일 예상 문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5급 독해 부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버리지 말고 포기 없이 끝까지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번 6월 예상 강의에서 뵐게요. 大家辛苦了。